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오늘 네 번째 단원 기체의 성질, 그 중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요. 압력부터 좀 볼까요? 자, 압력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1제곱미터마다 얼만큼의 힘이 가해지는가, 이걸 압력으로 나타내요. 귀찮으니까 압력 P는 면적 A, 작용한 힘 F,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지면 1뉴턴 per 제곱미터라고 쓸 수 있죠. 이걸 1파스칼이라고 나타냅니다. 압력은요, 그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합니다.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고요. 압력이 세지려면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세져요. 요거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가나 다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가하고 나가 면적이 같죠. 면적이 같은데 들어있는 물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힘이 다르겠네요. 힘이,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가 가보다 압력이 셉니다. 그 여기 힘은 같거든요. 물의 양은 같아요. 나하고 다가. 그런데 면적이 좁아요. 그러면 역시 압력이 가장 세겠네요. 가나 차이는 힘의 차이, 나다 차이는 면적의 차이, 다가 압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볼게요. 기체 압력이 커지는 조건을 썼는데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대요. 곰풍선을 불면 기체 입자가 내부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풍선 안쪽 벽에 충돌을 하잖아요. 고무풍선을 더 많이 고무풍선에 더 많이 공기를 불어넣으면 충돌 횟수가 확 늘죠. 내부 압력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한데 내부 압력이 세지니까 이게 1기압이 될 때까지 풍선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자, 대기압은 대기에 의한 압력,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대기가 있거든요. 공기가, 질소하고 산소가 한 1000km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km 정도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 1제곱미터를 1000km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물 10m 깊이에서의 느끼는 수압하고 비슷해요. 요걸 보통 1기압 혹은 대기압 혹은 1atmosphere, 1at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하는 힘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체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찾아보겠습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가열하면 기체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충돌하니까 압력이 증가합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를 줄였다. 그 기체의 양은 그대로인데 바깥쪽에서 부피를 강제로 줄이면 내부 충돌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용기에 들어있는 그릇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가 감소하면 충돌 횟수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했으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평균적인 횟수가 압력이거든요. 4번,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풍선 속 기체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죠. 기체 입자가 풍선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죠. 따라서 풍선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풍선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이요, J자 관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넣었어요. 수은을 넣었죠.
여기 이제 공기가 이제 몰아져 있었어요. 수은을 더 넣었어요. 그럼 공기의 양은 일정한데 그 공기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부피가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일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보니까요, 압력이 P일 때 부피가 4V 였거든요. 압력을 2배로 했어요. 2P로 했더니 부피가 2V고요. 압력을 4배로 했어요. 4P로 했더니 V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과 같다. 요게 보일 법칙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찮으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과 같다. 요게 보일 법칙이고요. 네. 네. 요것도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대기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일 법칙하고 입자 운동이라고 해서 나왔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입자들이 밑에서 퉁퉁퉁퉁퉁퉁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어요. 판때기가. 퉁퉁퉁퉁 흔들리면서 이제 쇠구슬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추 하나 올려놨을 땐 요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추 2개를 올려놓으면 퉁퉁퉁퉁 하고 쇠구슬 치는 정도는 같은데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압력을 추를 하나 빼면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보일 법칙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죠. 이 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대요. 보일 법칙입니다. 1기압일 때 100ml. 그럼 곱한 값이 100이 나오면 돼요. 곱한 값이 100이 나오면 2기압 넣으시면 되겠고요.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디귿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감소합니다.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겠죠. 여기 압력이 작을 때고요, 압력이 클 때고요, 부피가 클 때고요, 부피가 작을 때고요. 요 곱한 값이 같다. 요게 보일 법칙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추를 더 올렸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변화, 추를 더 올렸을 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였을 때 증가 감소 일정 보죠. 기체 압력 네 증가하고요. 기체의 부피 감소하고요. 기체 입자의 개수는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충돌 횟수가 압력이에요. 압력 증가합니다. 부피가 입자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입니다. 부피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라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네.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 보겠습니다. 헬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대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거든요.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지니까 고막이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면 커지는 이유가 위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버스의 고압 가스통은 천연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서 부피가 작은 연료통에 저장한 거고요.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주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네. 그리고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페트병은 착륙할 때 찌그러듭니다. 예, 하늘에서 이렇게 닫았는데요. 압력이 작은 곳에서 압력이 강한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네, 찌그러지게 돼요. 안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캔콜라 같은 거 높은 산에 가지고 올라가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겠죠. 샤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은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이고요. 샤를 법칙은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입니다. 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뭐 질소든 산소든 수소든 헬륨이든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섭씨 0도대의 273분의 1배씩 증가하게 돼요. 자, 요만큼이 뭐 한 100리터라고 해볼까요? 요만큼이 섭씨 0도대 기체의 부피였거든요. 근데 이게 부피가 2배가 됐어요. 200리터 온도를 올렸더니 이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이때 온도가 273도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섭씨 0도대 부피에 비해서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배씩 커지게 됩니다. 그럼 1도 내려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작아지겠네요. 영하 273도가 되면 이론상 기체의 부피는 0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론상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너무 차가워지면 그 기체로 계속 존재하지 않고 그 전에 액체나 고체로 상태가 변합니다. 예, 그리고 샤를 잠시만요. 샤를 법칙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예, 요새 죄송해요. 제가 하도 오랜만이어서 요새는 무척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마저 보죠. 물속에서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 방울은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니까요.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보일 법칙,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관한 법칙이었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빵빵해집니다.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압력과 기체의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게 압력하고 기체 부피 나오면 이제 보일 법칙이에요. 헬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아져서요.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집니다. 압력이 작아져서요.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압력이 작용하면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발바닥에 작용한 충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은 착륙할 때 찌그러집니다.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더 깊이 눌리는 게 맞는데 문제에서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물어봤죠. 맞는 말이지만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55555X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 따르면요. 기체 부피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샤를 법칙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기체 부피 비례합니다. 섭씨 0도일 때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섭씨 0도대 부피에 비해서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니은이고요. 그리고 샤를 법칙과 입자 운동입니다. 예, 위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여주면 예, 부피가 커지게 된다. 이게 샤를 법칙이고요. 그리고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증가한대요. 도로 달리면 뜨겁죠. 여름에 자동차 타이어가 빵빵해지고요. 열기구 속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떠오릅니다.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는 펴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집니다. 여름철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것도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오줌 싸개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서 물을 눌러갖고 오줌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샤를 법칙. 물을 묻힌 동전을 빈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동전이 움직인다. 이것도 샤를 법칙인데 얘가 없네요. 잠시만요. 얘가 없는데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해볼까요? 여기 잉크방울을 하나 넣었는데 사람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렇게 체온 때문에 열이 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잉크방울이 이렇게 B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부피가 팽창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음료수병에 물 묻힌 동전 올려놔도 손으로 만지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나오면서 동전이 살짝 움직이게 돼요. 자, 온도가 낮아질 때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찌그러듭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니까요. 음식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 밀폐 용기는 뚜껑 열기가 어렵죠.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니까요. 안에서 꽉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바깥 압력이 더 세서 그래요.
질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한 영하 196도쯤 되거든요. 여기에다 풍선 넣으면 네, 쭈그러듭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압력에서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가열할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변화를 증가 일정 감소, 가열했대요. 이렇게 됐을 때, 가열했을 때 부피 증가합니다. 입자의 개수는 넣거나 빼지 않았으면 일정해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부피가 커지게 되죠. 기체 입자의 사이 거리, 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이 증가 일정, 증가였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에 넣으면 온도가 높아져서 탁구공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죠. 샤를 법칙. 그래서 탁구공이 펴집니다. 따뜻한 음식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온도가 낮아져 용기 속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의 뚜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 OX 퀴즈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면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샤를 법칙이고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보일 법칙입니다. 압력이 작아져서 기체 부피가 증가한 거고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부피가 증가한 거고요. 빈 페트병의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감소합니다. 수족관 안의 공기방울은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 압력이 작아지니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보일 법칙이고요. 공기가 든 고무풍선을 차가워요. 액체 질소 영하 196도 넣으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네, 샤를 법칙 3번의 답은 OX55XO 였습니다. 그리고 이해 쏙쏙 집중 강의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있네요. 압력계하고 주사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합니다. 여기 보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압력이 감소하면 뭐죠? 기체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죠. 주어가 은는이가 기체 부피는 증가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해요. 한쪽이 2배, 3배, 4배 될 때 같이 2배, 3배, 4배 되면 비례한다. 한쪽이 2배, 3배, 4배 될 때 다른 쪽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면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한값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하고요. 그리고 샤를 법칙인가 봐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와우. 네, 한번 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처음 조건 섭씨 용도, 1기압, 3기압, 90ml 나중이네요. 압력이 3배가 됐죠. 부피가 3분의 1배, 30ml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인가 봐요. 이게 굳이 작게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연계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예, 크게 해놓고 풀죠. 섭씨용도 1기압에서 수소기체의 부피가 5L 였습니다. 압력을 2기압으로 압력을 2배 하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돼요. 10L 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섭씨 25도 3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15ml 였습니다. 1기압으로 낮추면, 자, 압력을 3분의 1배 했어요. 3분의 1배. 부피가 커져요, 3배로. 45ml 였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1기압 60ml입니다. 3기압으로 만들어주면 압력이 3배, 부피는 3분의 1배, 20ml. 곱한 값이 같이 나오면 돼요. 60이 나오면 됩니다. 표는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압력이 1, 2, 3, 4기압. 곱한 값이 같으면 돼요. 곱해서
180이 나오면 됩니다. 90, 그리고 여긴 얼마가 될까요? 45? 45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마 샤를 법칙이겠지요. 자, 이 기압에서 기체 부피가 400입니다. 기체 부피를 200ml 용기에 그대로 이거 아니군요. 기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이게 부피 2분의 1배로 이렇게 꽉 압축을 시켰어요. 그럼 압력이 2배로 커지게 됩니다. 예. 처음이랑 나중이랑 곱한 값이 같으면 돼요. 예. 곱한 값이 800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섭씨영도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50ml였습니다. 200ml 만들려면 부피 4배로 만든 거죠. 부피 4배. 그럼 압력을 4분의 1배로 하시면 돼요. 4분의 1기압 혹은 0.25기압. 섭씨영도 1기압에서 부피가 200ml인 기체의 부피를요 40ml로 만들려면 압력은 몇 기압이 돼야 될까요? 지금 부피가 몇 배가 됐나요? 200을 40으로 했으니까 5분의 1배인가요? 네. 압력을 5분의 1배로 했네요. 압력을 죄송해요. 부피를 5분의 1배로. 그럼 압력을 5배로 해주시면 돼요. 5기압. 5기압. 그리고 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요 20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겁니다. 요거 100ml일 때 압력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100ml일 때 100ml 모르겠고 이게 딱 떨어진 게 20ml 요 정도 곱한 값이 40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일 때 보죠. 100일 때 이게 40이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되나요? 40이 나오려면 100분의 40이요? 100분의 40기압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4기압? 그러면 0.4기압 아니면 5분의 2기압. 네, 0.4기압 넘어갑니다. 실력탄탄 핵심 문제 1번입니다. 압력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이다. 압력의 기본 정의이고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 받는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은 작습니다.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거든요. 면적이 넓으면 압력은 작아져요.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같을 때 힘의 크기가 크면 압력은 큽니다. 3번이고요. 2번입니다.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합니다. 지표면에서는 보통 이제 압력이 1기압이고요.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으면 기체 압력이 커지는 거죠.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같을 때 기체 입자의 개수가 적을수록 압력은 작아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4번 넘어가죠. 고무풍선에요. 공기를 넣었어요.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압력 커지겠죠? 압력 커져요. 입자 개수가 많아졌거든요. 운동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속도는 일정합니다. 풍선 속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죠. 어떡하지? 아이고, 여기 제가 틀렸죠? 입자의 크기는 유지됩니다.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3번하고 5번이 답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틀렸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 문제인데요. 도일 법칙이네요. 옳지 않은 거.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A에서 C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고요. C가 B로 갈 때 부피가 증가합니다. A, B, C 중에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여기 압력이거든요. 충돌 횟수가 제일 많은 건 압력이 제일 센 거예요. C가 옳고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 부피가 작은 거예요. 부피가 작은 거 C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B에서 압력의 크기는요. C에서 4기압일 때 10ml 곱한 값이 4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20일 때는 압력이 2기압이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바닷속에서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증가해요.
수심 20m에서 잠수부가 내뿜은 기포의 부피가 5ml일 때 수면에서 이 기포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근데 대기압이 1기압이래요. 대기압은 지구 표면에서 느끼는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여기 기압이 1기압. 그리고 어떨까요? 20m. 해수면이 1기압. 10m에서 1기압이 증가해서 10m에서 압력은 2기압이 돼요. 또 10m 들어가면 20m에서 1기압이 증가해서 3기압이 됩니다. 3기압일 때 5ml 였거든요. 그러면 수면에서는 1기압일 때 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압력이 3분의 1배가 됐죠. 그러면 부피는 3배가 되면 돼요. 15ml. 3번. 네.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켰군요. 압력을 추를 더 올려놔서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옳지 않은 거, 부피가 줄고요, 압력이 증가했어요. 운동속도는 유지됩니다. 기체 입자의 운동속도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7번에 3번. 8번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과자 봉지를 감압 용기에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릇입니다. 피스톤을 훅훅훅 눌러주면 공기가 훅훅훅 빠지면서 내부 압력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감압 용기 속 공기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감압 용기 속 기체의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실제 기체를 빼고 있는 거예요. 과자 봉지 크기가 커지고요. 과자 봉지 속 기체의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8번에 4번. 넘어갑니다.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보기 위해서 찾아볼까요? 도로 달리면 이거 자동차 타이어 빵빵해진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샤를 법칙이고요. 헬륨 풍선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압력이 작아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보일 법칙입니다.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온도에 낮아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는 샤를 법칙이고요.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은 착륙할 때 찌그러진다.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지죠.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보일 법칙은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가와 나의 값을 순서대로, 이거 압력하고 기체 부피네요. 곱해서 60 나오면 돼요. 여기 30ml이고요. 여기는 60 나오려면 3기압. 예. 가나 값이 3, 30. 예, 3번이고요. 이 실험 결과 그래프요. 보일 법칙이죠. 압력과 기체의 부피가 반비례한다. 3번. 넘어갑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샤를 법칙이네요. 예.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가 높아져도 기체 알갱이 크기는 유지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져도 기체 입자의 온도가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도 빨라지게 돼요. 12번에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3번 그림은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가열할 때 모습인데요. 지금 온도를 높였어요. 위에 압력은 그대로죠. 온도가 높아지니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가를 가열하면 기체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합니다. 입자 수는 모두 같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이제 다가 제일 크죠.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다가 제일 빠른 게 맞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맞네요. 1번과 4번. 그리고 14번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빵빵해질 거예요. 부피가 커지니까. 찬물에 넣으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온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낮아졌을 때 부피가 줄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 횟수도 줄어들게 되겠죠. 2번. 2번. 15번. 온도랑 기체의 부피, 그러니까 샤를 법칙하고 상관없는 거 찾아볼까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보일 법칙입니다. 1번 상관없고요. 16번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인데요. 이게 뜨거운 물에 좀 넣으면 뽀로록 하고 공기가 나오는군요. 예, 부피가 팽창하면서 구멍이 되게 작아요. 예, 공기가 뽀로록 나와요. 이걸 찬물에 넣으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서 물이 들어갑니다. 꺼내놓고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다시 부어주게 되면 부피가 팽창을 하죠. 그러면서 오줌을 싸게 돼요. 아이고 힘드네요. 물 넣는 게. 자, 가에서 인형 속 가에서 뜨거운 물이죠. 예, 뜨거운 물이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나에서 인형 속 찬물이죠. 여기도 뜨거운 물이에요. 나에서 찬물에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에서 부어주는 물은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뜨거운 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게 됩니다. 찬물 부으면 다시 공기 들어가죠. 16번에 3번이고요.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온도 변화에 따른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겠죠. 아이고. 식을 안 주고 그냥 대충 때려 맞추래요. 뭐 해보죠. 이게 1도 올라갈 때마다 섭씨 0도에 273분의 1배씩 커지거든요. 여기 보면 10도 올라갔는데 2.5ml가 커졌고요. 30에서 50도 볼까요? 30에서 50도, 20도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얼마가 커졌어요? 5ml가 커졌네요. 아, 10도마다 2.5씩 커지나 봐요. 그럼 간은 얼마 넣으면 돼요? 80. 예전에는 이거 샤를 법칙 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서술형 문제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래요. 기체의 입자 개수가 증가합니다.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여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19번이요. 일정한 온도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보일 법칙 실험 장치의 실린더 속에 공기 30ml를 넣고 추 2개를 올렸어요. 이때 실린더 속 공기의 부피는 몇 ml가 되는가? 처음에 30ml인데요. 처음에 1기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일 법칙 한번 써볼까요?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이다. 처음 압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대기압이 1기압이에요. 부피가 30ml였고요. 근데 이제 나중 압력이 얼마가 되냐면 추 2개로 올렸는데 추 2개 올리면 압력이 1기압씩 더 늘어난대요. 그럼 2개 올렸으니까 2기압이 늘어나서 3기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압력이 3배 됐으니까 부피는 3분의 1배, 10ml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이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부피가 감소합니다. 압력이 증가했어요. 충돌 횟수가 압력이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21번 잠수부가요. 물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가면 점점 커집니다. 이거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수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가열했습니다. 샤를 법칙이죠.
기체의 부피 변화를 입자 운동 변화와 관련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하여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외부 압력과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던 거죠. 손으로 감싸 주었대요. 어디로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B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까닭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요. 한눈에 보는 대단원이고요. 네,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지요. 자, 오른쪽 그림은 기체를 넣은 고무풍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게 고무풍선 벽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 틈을 공기 입자가 빠져나오는 거죠. 고무풍선 입자 틈을 통해서. 기체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합니다.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요. 입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끝을 막는 피스톤을 눌렀죠. 그러면 이제 알갱이 똑같은 게 5개 있는데 간격이 좀 좁아지게 그리시면 돼요. 5개 있고요. 네, 요건 많아졌고요. 이건 입자 크기가 커졌고요. 1, 2, 3번 똑같은데요. 균등하게 퍼져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한쪽에 이렇게 몰아져 있지 않아요.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원인, 향기가 퍼진다, 물기가 마른다, 확산하고 증발이죠. 확산과 증발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3번에 1번이고요. 4번입니다. 확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빨리 일어나요.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빨리 일어납니다. 물속보다는 공기 중에서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액체 상태보다 기체 상태일 때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진공 속에서는 확산이 대단히 빨리 일어납니다. 옳지 않은 거 2번과 5번이고, 다음 현상과 같은 종류 아닌 건데요. 냄새로 마약을 찾았대요. 냄새가 퍼져나간다. 확산 아닌 거 찾아보죠. 요거 증발이죠. 5번. 알코올이 마른다. 증발.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 위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혀놨어요. 그리고 솜에다가 암모니아수 떨어뜨렸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암모니아수가 닿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에 페놀프탈레인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옳은 거, 암모니아 기체 확산 확인하자는 실험이고요. 암모니아 입자의 운동에 의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은 암모니아 수에 가까운 쪽부터 차례대로 변할 거고요. 암모니아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수 대신 물을 사용하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수증기를 만나서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옳은 거 1번과 2번 넘어갑니다. 7번. 오른쪽 그림은 어항 속 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표면에서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요. 증발이죠. 증발. 건조할수록 증발 잘 일어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납니다. 물론 높은 온도에서 더 잘 일어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생각해 주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빨래가 잘 마릅니다. 액체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 잘 되고요.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이 건조할 때 증발시켜 주는 거죠. 기억, 니은, 미음, 피읍. 네, 4번. 네, 증발시켜서 공기가 좀 습하도록. 7번에 4번. 8번입니다. 윗접시 저울에 수평을 맞춘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접시의 거름종이에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아세톤이 증발하면서 복구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아세톤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거고요.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가 되돌아올 거고요. 유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세톤 입자의 질량은 유지됩니다. 다만 아세톤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거름 종이에 있는 아세톤 입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증발했거든요. 8번에 5번. 그리고 증발하고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냄새가 퍼진다. 3번은 확산이네요. 그리고 10번. 자, 이제 보일 법칙, 샤를 법칙입니다. 압력과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 예, 뭐 보죠. 압력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이다. 맞고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을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은 세집니다.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고요. 용기 부피랑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용기의 부피랑 입자의 개수가 일정할 때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작아져요. 입자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충돌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옳지 않은 거 5번 이었습니다. 11번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 때 나타나는 변화. 불어넣었대요. 고무풍선에 공기를. 압력이 늘겠죠. 입자의 개수가 늘죠.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속도는 유지됩니다. 풍선 속 기체 입자가 풍선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11번에 5번, 12번.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보일 법칙이죠. 네. 샤를 법칙이 아니라 보일 법칙이고요.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A에서 B로 변하면 운동 속도는 유지돼요. 온도가 일정하다면. B에서 C로 변하면 압력이 증가한 거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12번에 4번이고요. 섭씨 25도 1기압에서 부피가 600ml입니다. 요거를 200으로 압축했대요. 압력은 부피 3분의 1배로 만들려면 압력이 3배가 돼야 돼요. 3기압 4번.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추를 더 올려서 압력을 2배가 되겠대요. 압력이 2배가 됐으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자, 옳은 거 기체 부피 2분의 1배가 됩니다. 입자 수는 유지되고요. 압력이 2배가 됐죠. 충돌 횟수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1번. 그리고 그림과 같이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감압력이 압력을 감소한 용기에서 훅훅훅 공기를 빼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거. 과자봉지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네, 1번 이고요. 16번.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기체 압력이 0.5기압일 때 부피는 압력을 2분의 1배로 하면 부피가 2배가 됩니다. 160ml. 4번이고요.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아닌 거. 1번 귀가 먹먹해진다. 뭐 헬륨 풍선 커진다. 요거는 이제 열기구 속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떠오른다. 이거는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떠오른다. 예, 17번에 3번은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자, 그림은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볼까요? 기체 종류에 따라 모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체가 섭씨 0도에 비해서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배씩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나에서 다로 변하면 입자의 크기는 유지됩니다. 부피가 커지는 거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지 입자 하나의 크기가 커지지는 않아요. 가나 다 중에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온도가 제일 높은 거. 다 온도가 제일 높은 거.
가나다 중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제일 먼 건, 부피가 제일 큰 거, 다이지요. 2번과 5번입니다. 2번과 5번. 그리고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가열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부피가 증가하죠. 가열했대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19번에 2번.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에 고무 풍선을 끼운 후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을 때 풍선이 부풀어오는 까라. 입자의 크기는 유지되는 거고요. 풍선 쪽으로 모두 이동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예, 그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죠. 예, 골고루 분포하고. 20번에 디귿. 21번.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고속도로 달리면 이거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난로 주위에 두면 터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어항 속 공기방울이 수면 위에 올라올수록 커진다. 이거 보일 법칙이고요. 압력과 기체 부피. 공기를 가득 넣은 고무풍선을 액체 질소 차가워요. 풍선이 쭈그러든다. 온도와 기체 부피. 샤를 법칙입니다. 기억, 니은, 리을 4번. 21번에 4번. 22번입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물에 넣고 가열하였더니 탁구공이 펴졌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요. 예,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내부 압력이 세져갖고 부피가 커집니다. 22번에 4번.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플라스크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불을 꺼놓고 있었네요. 옳지 않은 거. 잉크방울은 B쪽으로 움직이죠. 플라스크 속 공기 부피가 증가하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플라스크 속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피가 커져요. 23번에 5번. 24번입니다. 피펫. 피펫이 나왔는데요. 스포이트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피펫이거든요. 되게 큰 유리로 된 스포이트. 위에가 근데 뻥 뚫려 가지고 그 스포이트처럼 고무가 없어요. 그냥 뻥 뚫려 있는 유리인데요. 이 끝에 살짝 맺혀 있는 거 한 방울 뺄 때 손가락으로 여기를 막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손으로 쥐어줍니다. 그럼 이제 열이 들어가겠죠. 그럼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서 이 끝에 있는 한 방울이 나오게 돼요. 샤를 법칙이죠. 자, 풀던 문제로 가보죠. 네, 24번. 피펫에 남은 액체 방울을 빼내려면 윗부분을 막고 손으로 피펫 중간을 감싸주면 돼요. 샤를 법칙이요. 샤를 법칙.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진다. 두 개 있는데요. 그 섭씨 영도에서 기체 부피가 0이 아니에요. 섭씨 영도에서도 기체 부피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변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